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꺼내놓을 때마다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진짜 대박!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오랜 경험치 덕분인지 분야를 막론하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풀어놓곤 하는데요. 덕분에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상대의 이야기를 허투루 흘려듣지 않고 직접 실행에 옮긴 상대방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간 기획자로 살아오면서 제조와 유통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산업 장비 또는 베이비 유아산업 분야 또 건축 분야도 있었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마이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야를 종횡무진하면서 경험을 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관한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어졌겠죠?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남들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설음이 좀 덜한가 봅니다. 누군가의 사업적인 미션을 듣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직업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가끔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던 거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주목받는 공간들을 연출했는지, 그 시작과 과정은 어땠고 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말씀드리면 참 흥미로워하면서 또 많은 걸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주목받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번처럼 저 자신을 분석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저 15도쯤 비튼 생각으로 바라보는 시각 정도? 아니면 저의 잠재력과 약간의 재능, 이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 보통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참에 찬찬히 분석해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단지 생각만 빗들어서 나온 결과물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누구나 도전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8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았습니다. 이 8가지를 다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팔방미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방미인의 우산이라는 별명을 지어봤어요. 좀 저답죠? 우리 왜 팔방미인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우산에는 8개의 살이 있잖아요. 이 8개의 살 중에 어느 한쪽이 찌그러진다면 찌그러진 우산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이 찌그러진 부분을 찾아내고 바로 편다면 어떤 프로젝트든 완전한 우산을 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바로 펴진 균형 잡힌 팔방미인의 우산을 쓴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거니까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8개의 살에다가 10개의 눈금을 그려 넣었더니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채점할 수 있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찌그러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그 첫 번째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프로세싱 능력입니다. 일머리 없다는 이야기 종종 하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일의 프로세스를 돌아봐야 합니다. 컨셉을 정하고 자료를 찾고 종합한 다음 실무자 간의 조율과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보완을 한다던가 프로젝트마다 거의 공통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죠.
이것을 위해 제일 먼저 타임테이블을 짜고요. 보통 저희 공사 공정에서는 공정표라고 하는 공사 일정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일의 처음부터 끝을 연결하는 프로세싱 능력이 바로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간 지각력,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목적 없이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공간 지각력은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공감한 다음 그 다음 스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런 단순한 공간 지각 능력은 훈련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디자이너라면 이런 1차원적인 공간 감각에서 상대의 말을 공간으로 변환하는 조금 차원이 다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훈련 플러스 공간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공간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상상도 가능한 거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공간을 경험한 것들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더 좋은 공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또 상상의 힘을 키우는 것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거, 이건 기본이란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 세 번째, 보면 기억나게 하는 상징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몇 개의 이미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이미 상징화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예요. 많은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 기관, 국가까지도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상징화입니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요즘 트렌드로 바꿔 말하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공간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징화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미 보여진 이미지를 다시 한번 공간으로 상징화하는 2차 상징화 작업이라고 보는 건데요. 스타벅스라는 5개 간판을 보지 않고도 어떤 실내 사진 한 장으로도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만큼 공간에 녹여진 상징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모든 매장의 매뉴얼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보는 수준을 뛰어넘은 뒤통수만 보아도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힘을 가진 공간들이 있어요. 스타필드 코엑스에 가면 랜드마크가 된 별마당이 있죠. 스타필드의 어느 한 공간만으로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별마당의 책장 일부만 보아도 아, 스타필드 코엑스구나. 삼성동 별마당이라고 떠올리게 되거든요. 한번 상징화되고 나면 잊혀지지 않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네이밍으로부터 시작되는 브랜딩과 더불어 공간 브랜딩의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뭘까요? 실제 매출로 끌어올리게 해야겠죠? 이게 곧 실용화 능력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 제 방송 주제로 고객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신세계 자주 브랜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지었던 사마페인트 전시관도 있었네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기 좋은 상품을 나열만 해서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떨어지죠. 실제 구매욕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실제감 있게 구현하는 방법으로 모델하우스를 구현했던 사례가 바로 그것이고요. 보기에만 좋았더라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매출로도 귀결돼야 하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또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2D와 3D를 넘나드는 예측 가능성.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연금술사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시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 고객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작은 샘플은 물론 2D와 3D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이외에도 모형을 제작한다거나
AR이나 VAR을 활용하고 때로는 오감을 다 활용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사라져요. 아휴,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그럴 때 저는 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하면 상대는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더욱 신뢰하게 되겠죠? 때로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조차 믿게 된답니다. 가끔 미용실에서도 헤어스타일링 샘플 책자를 제시해주곤 하잖아요. 이제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머리와 몸을 움직여서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설득의 또 다른 도구를 찾아보시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6번째 비밀입니다. 고객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는 목적 지향성. 우리는 순수 예술가가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죠. 때로는 디자이너가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주장하다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너무 들어도 고객의 목적에 맞지 않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이걸 몰라보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기획자를 종종 보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2가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었거나 정말 좋은 거라면 설득력이 부족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우산이 찌그러져 있었다 느껴지면 이제 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자꾸 길을 잃는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런 당신에게 최종 목적지를 찾게 해주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바로 삼천포로 샌다는 표현이 이럴 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 소개한 목적 지향성을 잃으면 바로 이 7번째 솔루션인 문제 해결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션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솔루션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의 문제점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서 덧붙이는데 주어진 미션 자체부터 연구해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드러난답니다. 그것을 덜어내는 힘이 바로 문제 해결력의 첫 단추예요. 저의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덧붙인 사례보다 고객이 가진 문제를 덜어내다 보니 남은 게 가장 최선인 경험이 많았습니다. 배 아플 때 약부터 먹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 먼저 생각해 보면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솔루션입니다. 주목받는 7030의 비밀, 바로 편집력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편집에 편집이 연속돼서 일어나는 것들의 결과물들이라는 건데 혹시 이 8가지 비밀 안에 상상력 이런 게 없는 거 발견하셨어요? 의외로 상상력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게 상상력이 높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보의 조합으로 그리고 재편집 능력이 합해져서 높아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7030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70%는 어디선가 이미 보고 경험한 것이 쌓여 누적된 정보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입혀진 나머지 30%가 합해져서 완성되는 프로젝트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처음 프로세싱 능력에서 정보 취합과 의견 조율 과정 중 쌓인 70%가 바로 이 대목이고요. 그것을 공간지각력과 상징성을 입히고 문제를 덜어내면서 목적에 맞게 마무리되면 끝나는 겁니다. 와, 오늘 8가지 솔루션을 설명하는데 호흡이 좀 길었네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제가 만든 공간들이 차별화되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었던 건 바로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였는데 이 다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분석하고 정리해 보니까 방금 소개한
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지금 소개한 8가지 뭐였죠? 일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프로세싱 능력,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로 구현하는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보면 기억나게 하는 상징화 능력, 실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실용화 능력,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2D와 3D를 넘나드는 예측 가능성과 순수 예술과는 다른 고객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는 목적 지향성,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찾는 가이드의 역할이었죠. 바로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가장 마지막 솔루션이었던 7030의 비밀, 그 편집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덧붙이면요. 어떤 한 가지의 이슈만으로가 아니라 이 8가지의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모두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어느 것과도 차별되는 주목받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희미하게나마 알고 계셨던 방법들이 좀 선명해지셨나요? 오늘은 주목받는 성과의 핵심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남다른 공간의 비밀을 팔방미인이 쓰는 우산으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지 발견하셨다면 찌그러진 우산이 아닌 완전한 우산을 쓴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목받게 하는지 몰랐을 뿐이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주목받을 때까지 제 방송이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